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념 대립 교육의 이념 대립 중심의 그 반공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다행스럽게도 평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적극적인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한다면은 어떤 방향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책임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는 뭐 장관이 있을 거고 정부에는 지역에는 교육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교육 책임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교육 책임자를 맡는 것이 가장 일차적 급선무다. 교육 책임자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그런 마인드에 맞게 학생들의 교육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래서 뭐 이게 단순히 한두 번에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육 책임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전제가 돼야 그 각 학교에서 현장 학습이나 체험 학습 또는 뭐 분단선 기행이라든지 그리고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한 그 올바른 교육들을 받는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돼야만 어쨌든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이 분단 국가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제 기억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88년도인가 독일이 통일되었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도 통일이 되고 그랬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200여 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그 분단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4.27 판문점 선언, 그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아주 담뿍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그 희망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현재는 너무 답답하거든요. 답답한 그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그러는데 뭔 구멍을 뚫어서 통일의 물꼬를 좀 텄으면 쓰겠는데 그런 물꼬를 트는 길이 어디가 있을까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 의외로 답은 굉장히 쉬울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선생님. 어쨌든 우리의 분단이 우리 민족의 요구와 달리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018년도 4월 달 그리고 9월 달 남과 북의 정상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한반도 분단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그 두 정상의 만남 간에 합의했던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지 못한데 어쨌든 민족 내부의 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일이 민족 내부의 일이고 이것이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는 것이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선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가 최고 책임자가 그리고 국민들이 어쨌든 중요한 결단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전 필수적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2018년 9월 달에 능라도에서 15만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 우리의 민족의 일은 우리 민족에 자주적으로 하자라는 합의했다는 그 발언이 얼마나 뭉클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제재에서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겠다라는 자세를 해나간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고 국민들도 2018년도에 느꼈던 그 감동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작년부터인가요? 미국에서 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도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방위비 분담금 이걸 요구했어요. 그 요구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겠는가 참 난감한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우리 학생들이나 국민들에게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솔직히 아까 앞서서 해주셨던 질문과 뭐 비슷한 연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어쨌든 우리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책임져야죠. 네, 당연히 미국이 그렇죠. 그동안 책임져 주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지금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방위비를 분담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한국과 미국 간에 우리가 땅은 제공해 주되 미국이 요청할 경우 물론 뭐 요청하면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국회 통과,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미군들이 한국 땅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하기로 한 거거든요. 이것을 특별법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또한도 우리가 단호하게 불법이다, 부당하다. 이제 이 특별법은 안 하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왜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질문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다 결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단이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분단이 되고 지금의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도 외세 압력으로 됐다면 지금도 그 과정을 풀는 방법은 외세 압력을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이젠 줄 수 없다. 니네가 있을 거면 사용률 내라. 사용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연습, 훈련, 한미 간의 연합 연습 또한도 우리가 북을 상대로 같은 민족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대규모 전쟁 훈련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단호하게. 그리고 2018년도 때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가 좋아졌던 훈련 안 했잖아요. 트럼프도 안 한 거를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또 8월 달 대규모로 진행한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의 민족의 문제를 민족의 번영, 통일을 위해서 훈련 그만하자. 대규모 전쟁 연습은 그만하자라고 우리가 나간다면 충분히 안 해왔던 과정도 실제 안 해왔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 해왔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고 또 그것이 더 확대되면 통일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 국장님께서 제가 알기에 지난 4월 27일부터 돌아오는 그 7월 27일까지 7월 27일 뭐 종전 휴전협정 내린 날이죠. 그날까지 부산에서 임진각까지 뭐 남북 철도 있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이라고 해서 그 행사를 몸소 이끌고 계신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철도 있기가 별것인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그 국민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남북 철도가 이어짐으로써 참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또 우리 국가에 어떤 그 이익점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철도 있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지. 지금 일단 지난 4월 27일부터 오는 7월 27일까지 약 90일간 거리는로는 약 550km 정도 되더라고요. 550km를 걷고 있는데요. 지금 뭐 철도 있기 사업하고 도로 현대화 사업이
4월 27일 2018년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 철도 연결과 도로 현대화 사업인데요. 어쨌든 이 철도 연결을 한다라는 것이 철도를 연결하면 사람이 오가는 거고, 사람이 오가면 서로 교류가 되는 거고, 또 물류가 이렇게 그죠. 사람이 오갈 뿐만 아니라 물류가 오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얼핏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에서 수에즈 운하가 배 사고가 나서 막혀서 그렇죠. 물류를 실은 배들이 이 아프리카를 해서 돌아가는 과정들이 있듯이 만약 철도가 지금 철도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기차만 가면 되는데요. 이것이 연결된다면 진짜 부산에서 평양까지 또 서울에서 평양까지 더 나가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유라시아까지 우리 영국까지도 우리의 기차가 달리는 그래서 작게는 남과 북에 사람이 교류가 되는 걸 뛰어넘어서 물류가 오가는 길을 만드는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 철도 연결이 민족 공동의 번영, 민족 공동의 번영의 젖줄을 연결하는 이렇게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구호를 잡아서요. 그렇게 도보 행진을 평화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생이 많은데 거의 지금 2달째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뭐 좋은 미담이랄지 뭐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또 너무 힘들었다 할지 뭐 그런 이야기도 조금 잠깐 곁들여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일은 하루에 걷는 거리는 길지는 않습니다. 거리는 길지 않는데 이게 차량을 이끌고 교통 그 도로를 걷고 또 한반도 지도에 남과 북의 철도가 오가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6명이 끌고 가거든요. 그건 6명이 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리는 짧지만 일반 걷는 것보다 이 피로감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피로감은 굉장히 높은 게 가장 힘든 문제고요. 뭐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날이 뜨거우면 날이 뜨거운 대로 날씨 때문에 힘든 과정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좀 가슴에 아팠던 거는 한 번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머님과 참여하고 싶다고. 근데 뭐 휠체어 얘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전화상으로. 근데 어머님이 94살 먹으신 어머님이 북한의 고향을 실향민이십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1950년도 전쟁 당시에 가족이 헤어져서 남편과 아들은 북에 본인과 딸은 남쪽에 이렇게 그래서 2018년도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때 아들을 만났던 그래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철도 타고 북에 가서 아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2018년도에 아들 만났을 때 아들은 70이 넘은 거고 할머님은 91살 그때 당시 때 이렇게 되셨는데 그 할머니가 참여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서요. 저희가 왜 철도 연결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의의를 생각해야 되는 계기가 됐고요. 하다못해 대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고 어떤 분은 나이가 한 70대 되신 대구에서 70대 되신 아저씨께서 굉장히 장하다, 고맙다. 대구에서 이런 행진을 해줘서 고맙다. 지나가는 시민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힘이 나고 이 행사의 의미를 스스로 돌아보는 좀 계기가 좀 됐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6월이면 6.25 참 전쟁 참상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2000년대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일을 꿈꾸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외세의 힘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스스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그러한 자주적인 정신을 가지고 민족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한 동포, 한 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반면에 국가의 지금 번영과 융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철도가 연결되어서 우리의 남한 사람, 우리 동포가
북한은 물론 우리 물류가 북한은 물론 유라시아까지 전진을 해서 다시 나라가 용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시대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광주 평통사 정동석 국장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